결혼한 자녀의 집에 가는 순간 당신의 사랑이 간섭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수많은 부모들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남기고 되려 마음의 벽을 세우고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 마음은 단순합니다. 얼굴이 보고 싶어서, 손주가 그리워서, 혹시 힘들게 살진 않나 확인하고 싶어서. 그 마음만큼은 그 어떤 변명도 필요 없는 가장 순수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 그 발걸음은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이미 하나의 독립된 세계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집일지라도 그 안에는 부부의 규칙이 있고 두 사람만의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그 안에 부모가 허락 없이 혹은 사전 약속 없이 들어오는 순간 자녀는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감정은 무겁게 쌓이고 때로는 식기 어려운 갈등의 시작점이 됩니다. 많은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인데 왜 내 발걸음을 불편해하겠어? 내 집 같은 마음으로 가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렇지만 바로 이 생각이 위험한 함정입니다. 결혼한 순간부터 자녀는 내 아이이면서 동시에 한 사람의 배우자이고 한 가정의 주인이 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부모의 사랑은 자녀에게 짐으로 다가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 의도 없이 던진 한마디, 여긴 왜 이렇게 좁아? 요즘은 반찬을 이렇게밖에 못 챙겨 먹니? 애는 내가 키운 방식대로 하는 게 더 나을 텐데. 이 말들은 부모 입장에선 아무렇지 않은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선택, 자신들의 삶 전체를 부정당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 순간부터 부모의 방문은 반가운 만남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부모 자신도 그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난 그냥 도와주려고 했을 뿐인데, 잔소리한 게 아니라 걱정돼서 말했을 뿐인데. 그렇지만 자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의도가 아니라 상대가 느끼는 감정으로 완성됩니다. 부모의 의도와 자녀의 감정이 어긋나는 순간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금은 생각보다 쉽게 메워지지 않습니다. 자녀는 마음속으로 조금씩 거리를 두게 됩니다. 전화 횟수가 줄고 대화가 짧아지고 결국엔 부모님이 또 오실까봐 하는 두려움까지 갖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자녀의 예민함이 아닙니다. 부모의 무심한 발걸음이 자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느껴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엔 그냥 작은 불편함이었는데 그 불편함이 반복되면 습관적인 간섭으로 굳어지고 결국 자녀는 부모와 거리를 두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게 됩니다. 부모는 그때서야 왜 이렇게 우리를 멀리하나? 서운함을 느끼지만 이미 마음의 문은 닫힌 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와 멀어지는 이유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재산 때문도 큰 사건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이런 작은 순간 부모가 무심코 넘어간 방문, 그 작은 오해 하나가 쌓이고 쌓여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자녀 집을 찾았을 때 어떤 발걸음으로 들어가셨나요? 사랑의 이름으로 들어간 그 방문이 혹시 자녀에겐 간섭으로 남아있지는 않았나요? 정말로 자녀를 위한다면, 사랑을 오래 지키고 싶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이유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고 실제로 수많은 가정을 갈라놓은 뿌리 깊은 원인입니다. 결혼한 자녀의 집에 절대 가면 안 되는 충격적인 이유 3가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의 사랑이 상처로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평생 따뜻한 관계로 남을 수 있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지혜를 얻게 될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단순히 잠깐 들르는 방문일 뿐입니다. 하지만 자녀에게는 그 집이 곧 삶의 전부이고 부부가 함께 세워나가는 하나의 세계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집을 찾아갔다가 되려 환영받지 못한 기억 있으신가요? 문 앞까지 갔을 땐 반갑게 맞아주던 자녀가 집 안에 들어간 순간부터 눈치를 보는 것 같고 대화도 짧아지고 웃음도 사라지는 경험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바로 부모와 자녀가 바라보는 집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자녀의 집은 아직도 내 품 안에 아이가 사는 곳입니다. 내 자식이 사는 집이니 나도 편하게 드나들 수 있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죠. 그러나 자녀에게 그 집은 더 이상 부모의 집이 아닙니다. 그곳은 부부가 함께 꾸려가는 오직 두 사람만의 생활 공간입니다. 그 안에는 부모가 모르는 약속과 규칙이 있고 부모가 이해하지 못할 생활 패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어머니가 손주 얼굴이 보고 싶어 아들 부부의 집에 불쑥 찾아갔습니다. 아들은 반가운 듯 웃으며 문을 열었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이한테 간식이라도 해줘야지라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며느리의 마음속에는 우린 오늘 저녁을 시켜 먹기로 했는데 하는 불편함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작은 파장이 집안에 번졌습니다. 아들은 눈치를 보며 괜히 텔레비전을 켰고 며느리는 주방에서 어머니의 행동을 바라보며 말없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뭐 잘못했나 싶어 답답했지만 자녀는 이미 우리 집이 존중받지 못했다는 상처를 안게 된 겁니다.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 아버지가 아들 집 근처를 지나가다 잠시 들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냉장고에 과일이라도 채워주고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예고도 없이 문을 두드렸죠. 아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안 분위기는 어쩐지 어수선했습니다. 며느리는 막 청소기를 돌리다 말았고 거실엔 빨래가 널려 있었으며 두 사람은 방금 전까지 작은 다툼을 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는 눈치껏 대화를 돌리려 했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아들은 괜히 목소리를 높이며 집안 분위기를 바꾸려 애썼습니다. 도와주고 싶어서 온 건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라는 아버지의 속마음과 우리 사정을 부모님께 들킨 것 같다는 자녀의 마음이 어긋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모의 의도는 결코 나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손주에게 맛있는 걸 해주고 싶었고 집안일을 덜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게 우리 부부의 세계에 침범당했다는 감정으로 남습니다. 부모는 잠깐 들러 도와주고 간 것이지만 자녀는 우리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기억을 오래 간직합니다. 작은 공간일수록 이 문제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좁은 집에서 부모가 이곳저곳을 열어보거나 정리하는 행동은 자녀에게 사소한 일이 아니라 큰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부부만의 생활 패턴, 그리고 청소하는 방식, 식사 시간, 아이를 키우는 습관이 깨졌을 때 자녀는 부모님이 우리 생활을 인정하지 않는구나라고 느낍니다. 그 감정은 단순한 순간의 불편함이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 전체를 흔드는 깊은 감정에 고리됩니다. 많은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식 집이니 내 집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자녀는 속으로 이렇게 반박합니다. 여기는 이제 내 집이고 내 가정입니다. 제발 우리 세계를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의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두 사람이 부부로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자 독립적인 세계입니다. 그 세계를 존중하지 않는 순간 부모의 사랑은 환영이 아니라 침범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생긴 침범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결국 자녀의 마음속에서 부모님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낙인으로 남습니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 토로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잘 오라고 하더니 요즘은 오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부모는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찾아갔지만 자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불편함을 쌓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불편함이 임계점을 넘어버린 겁니다. 결혼한 자녀의 집은 부모의 집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 집은 부모의 추억이 아니라 자녀의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부모가 그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자녀는 우리 세계가 존중받는가, 침범당하는가를 즉각 느낍니다. 따뜻한 사랑은 존중으로 완성됩니다. 존중 없는 사랑은 간섭이고 침범이고 결국 상처가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혼한 자녀의 집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그들만의 세계라는 사실. 그 세계를 존중하지 못한다면 부모의 발걸음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도움은 때를 놓치면 간섭이 된다. 부모는 늘 자녀가 걱정됩니다. 혹시 끼니를 거르진 않을까? 아이는 잘 크고 있을까? 살림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자녀 집에 가면 무언가를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냉장고를 채우고 반찬을 해주고 청소를 대신하고 아이를 안아서 재우기도 하지요. 부모에게는 당연히 사랑의 표현이고 수고를 덜어주려는 마음일 뿐입니다.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은 타이밍을 놓치는 순간 곧장 간섭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며느리를 돕겠다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재료를 꺼내고 칼을 꺼내 썰기 시작했습니다. 넌 애나 봐. 내가 해줄게. 어머니는 사랑으로 말했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이미 그날 저녁은 부부가 함께 준비하려 했고 재료 손질까지 끝내놓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분명 고마운 건 알지만 며느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우린 우리 방식이 있는데 왜 늘 우리 앞에서 다시 정리하려 하실까? 결국 며느리는 어머니 그냥 제가 할게요. 라며 국을 다시 맛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공기 속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서운함을, 며느리는 불편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또 다른 날엔 아버지가 손주를 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는 울면 바로 안아줘야 돼. 안 그러면 정이 떨어져. 그리고 이어지는 말, 밥은 이 시간에 먹여야 한다. 우리가 다 그렇게 키웠잖아. 아버지는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이었지만 아들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책과 전문가 조언을 참고해 자신들만의 육아 방식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내 방식은 틀렸다는 부정으로 들렸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마음속에 벽을 세웠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내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구나. 부모의 손길은 여전히 사랑이었지만 자녀는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생활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감정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그 상처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수록 자녀는 부모의 방문을 부담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감사와 불편함이 뒤섞였지만 점점 불편함이 크게 자라납니다.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부모님이 또 오실까봐 걱정된다는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도움이 고마움이 되지 못하고 도움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간섭으로 남을 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대화로도 선물로도 쉽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섬세합니다. 사랑으로 내민 손길이 상대의 준비가 안 된 순간에는 칼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냐는 부모의 한마디는 사실 자녀의 입장에서 왜 우리를 존중하지 않으시냐는 울부짖음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겁게 다가오는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부모가 도와주려는 마음이 자녀에게는 오히려 간섭으로 남는 순간. 그 순간부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심한 말이 관계를 무너뜨린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드는 건 거창한 행동이 아닙니다. 바로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 집을 방문했을 때 흔히 하는 말들을 떠올려 보세요. 집이 왜 이렇게 좁아? 정리 좀 하고 살아라. 애는 내가 키운 방식이 더 좋았는데. 이 말들은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런 악의가 없는 말입니다. 그저 솔직한 느낌을 표현했을 뿐이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일 뿐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엔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말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곧 자신들의 선택과 삶을 부정하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 부부의 신혼집을 처음 찾았을 때였습니다. 작고 오래된 빌라였지만 아들 부부는 두 손 꼭 잡고 그곳을 자신들의 보금자리라 부르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아이고 이게 집이냐? 왜 이렇게 좁아? 어머니는 안쓰러워서 나온 말이었지만 아들 부부의 표정은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눈빛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은 돈으로 마련한 첫 집인데 왜 이렇게 깎아내리실까? 그날 이후 며느리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시어머니를 우리 집에 자주 초대하지 말아야겠다. 어머니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더 넓고 좋은 집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 그 말은 너희 선택은 보잘것없다는 선언처럼 들린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손주가 밥을 잘 먹지 않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를 이렇게 키우면 큰일 나. 옛날엔 밥상 앞에서 끝까지 다 먹을 때까지 앉혀놨지. 왜냐면 밥투정은 곧 버릇으로 이어지고 버릇이 잘못 잡히면 평생 습관이 되기 때문이야. 먹기 싫다고 일어서는 걸 그냥 두면 아이는 싫으면 안 해도 된다는 마음을 배우게 된다. 그게 쌓이면 나중에는 공부든 일이든 조금만 힘들면 포기해버린다. 먹는 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책임감을 가르치는 첫 번째 훈련이었다. 옛날 부모들은 그래서 밥상 앞에서 끝까지 앉혀놓고 시작한 건 끝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걸 가르쳤던 거야. 며느리의 표정은 바로 굳어버렸습니다. 요즘은 아이주도 식습관이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따라 억지로 먹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습관을 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말은 곧 너희는 잘못 키우고 있다는 부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 역시 불편했습니다.
엄마는 왜 늘 자기 방식만 옳다고 하실까? 우리 부부의 방식을 존중해 주시면 안 되나? 그날 저녁 아들 부부는 서로의 마음을 다독이면서도 동시에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부모님이 계실 땐 아이를 마음대로 키우기 힘들겠다. 부모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자녀에게는 간섭으로만 남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평범한 주말 오후 어머니가 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거실에 빨래가 널려 있는 걸 보고 무심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집안 꼴이 왜 이래. 남편 힘들겠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아이 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엄마는 내 노고를 보지 않고 집안 꼴만 보시는구나. 그날 이후 딸은 부모의 방문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던진 짧은 말은 자녀 마음속에서 몇 배로 커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의 말은 곧 권위와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녀는 부모 앞에서 여전히 아이이고 부모의 한마디는 여전히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볍게 던진 말도 자녀는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그 말은 자녀의 자존심과 직결됩니다. 집, 아이, 생활 방식이 모든 건 결혼한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영역입니다. 그 영역을 부정당한다고 느낄 때 자녀의 마음속에는 부모님은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벽이 세워집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슷한 말이 반복되면 자녀는 부모를 피하려 하기 시작합니다. 전화가 줄고 만남이 줄고 결국 부모의 방문이 반가움이 아니라 부담으로 변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불편함이었지만 그 불편함이 쌓이면 감정의 골이 되고 감정의 골은 세월이 지나도 쉽게 메워지지 않습니다. 부모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 너희를 무시했냐? 난 다 너희 걱정돼서 한 말이지. 하지만 자녀는 속으로 다르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늘 우리를 깎아내리셨다. 우리는 존중받지 못했다. 두 마음이 엇갈리는 순간 관계는 회복하기 어렵게 멀어집니다. 여기에 더해 세대 차이도 문제를 키웁니다. 부모 세대는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으면 좋다, 부족하면 부족하다 말해야 고쳐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는 다릅니다. 존중을 기반으로 한 대화, 선택을 인정해주는 태도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솔직한 말이 사랑이 아니라 비난으로만 들립니다. 부모는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자녀는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고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 언어의 간극이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무심한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상처는 오래갑니다. 심지어 자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속에 깊이 남습니다. 어느 날 문득 자녀는 부모의 방문을 떠올리며 불편하다는 감정을 느낍니다. 그 감정의 뿌리를 따라가면 결국 부모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사냐? 내 방식은 틀렸다. 내가 했던 게 더 옳았다. 이런 말들은 부모에게는 지나가는 바람 같은 말이지만 자녀에겐 오래 남아 마음의 벽을 세우는 돌덩이가 됩니다. 부모는 늘 사랑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사랑도 존중 없이 표현되면 상처가 됩니다. 무심한 한마디가 쌓여 부모와 자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만들어집니다. 그 벽은 대화로도 선물로도 쉽게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부모의 말 한마디가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그 결과 자녀는 부모의 방문을 원치 않게 됩니다. 사랑으로 건넨 말이 왜 상처가 되었을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랑은 의도가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느끼느냐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자녀의 집에 절대 가면 안 되는 이유.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자녀의 집은 부모의 방문지가 아니라 그들만의 세계라는 것. 둘째, 도움은 타이밍을 잃는 순간 사랑이 아니라 간섭으로 변한다는 것. 셋째, 무심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 이 세 가지는 따지고 보면 모두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존중이라는 단어입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은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깊어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한 발 물러설 때 더 따뜻해집니다. 많은 부모님이 말합니다. 난 정말 좋은 마음으로 했을 뿐인데 왜 애들이 날 멀리할까? 그 답은 단순합니다. 좋은 마음도 존중이 없으면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 의도 없이 던진 한마디가 자녀에겐 큰 상처로 남고 도와주려는 손길이 오히려 부담이 되며 보고 싶어 찾아간 발걸음이 침범으로 느껴지는 순간 부모의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게 됩니다. 존중은 곧 거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 말입니다.
자녀가 원할 때 찾아가고, 자녀가 부탁할 때 도와주고, 자녀가 선택한 방식을 인정하는 것. 그 거리를 지켜줄 때 자녀는 오히려 부모를 더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존중을 받는다는 감정은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마음은 늘 조급합니다. 얼굴을 자주 보고 싶고 자주 챙겨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결코 소극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기다림 속에는 믿음이 있고 믿음 속에는 더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가 한 발 물러서서 기다릴 때 자녀는 안심하고 부모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부모의 사랑은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결혼한 자녀의 집, 부모의 마음은 사랑이지만 자녀의 마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을 지키고 싶다면 존중이라는 울타리를 꼭 세워야 합니다. 존중 없는 사랑은 침범이고 존중 있는 사랑은 평생의 울타리가 됩니다. 오늘의 3가지 이유는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진짜 사랑은 멀리서도 따뜻하게 전해진다. 부모의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지는 순간 자녀는 부모의 집을 더 자주 찾을 것입니다. 부모가 한 발 물러나 준 만큼 자녀는 2걸음 더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대를 이어주는 가장 지혜로운 사랑의 방식입니다.